마지막에 갔던 소름 끼치고 싫어하니까 나도 그랬다고요. 경남 김해 지역에서 유명한 맛집으로 손꼽히던 국수집. 엄마가 없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차도 있고 가게 문도 열려있고. 아, 네. 네, 근데 사람이 없다. 그런 적이 그전에는 한 번도 없었죠. 김준자 사장을 가장 마지막으로 목격한 이는 전날 밤 국수집에 들렀던 옛 종업원이었습니다. 손님은 그냥 기억으로는 두 분쯤 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들어가요. 2009년 5월 18일 밤 9시 반경 퇴근길에 들러 그날 마지막 손님이 주문한 국수와 김밥을 김준자 사장과 함께 만들었다고 합니다. 국수집을 준비하고 있다. 뭐 저쪽은 자동으로 할 거다. 뭐 이런 정도? 과일이 참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깎아서 그 통에 넣어준 것 같아요. 가져가는 국수. 네, 그걸 내 삶은 것 같아요. 주전자에 담았고. 그러고 보니 가게 문을 닫기 얼마 전 김준자 사장에게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통화 내용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전화 통화가 끝난 뒤 국수를 포장하려기에 도왔다는 종업원. 그 사이 김준자 사장은 과일을 깎았습니다. 국수와 과일은 누구의 몫이었을까? 누구냐고 안 물어봤어요? 그런 건 저는 관심 없으니까. 누구냐고도 안 물어봤고. 밤 10시경에는 국수집을 나와 헤어졌다는 두 사람. 김준자 사장은 평소처럼 자신의 자동차로 퇴근을 했습니다. 여기에 차를 들어가야 돼서 놀자. 그런데 그날 김준자 사장의 차량이 주차돼 있던 자리를 비추는 CCTV가 눈에 띕니다. 5월 18일 밤 10시 18분경 국수를 담은 쟁반과 배낭을 실은 뒤 자신의 무소 차량을 운전해 국수집을 떠나는 김준자 사장의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김준자 사장의 지정 주차 자리에 놓여있던 간장통을 치웁니다. 주위를 의식하듯 행동하며 천천히 화면 밖으로 사라진 남자. 몇 초 뒤 차량 조명을 모두 끈 채로 김준자 사장의 무소 차량을 주차시킨 남자는 국수집 문을 열어둔 채 떠났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장갑까지 낀 수상한 남자. 김준자 사장의 아들은 그를 한눈에 알아봤다고 합니다. 또 신경을 쓰고 하더라고. 나는 음악 잘 치면서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감독에 돈 받으러 간다던데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종 수사에 도움이 될 소중한 단서를 전해줬던 고마운 그 사람이 바로 CCTV 속 수상한 남자였습니다. 당시 53살이었던 남자의 이름은 강두식. 그 이전에 오시던 손님이시더라고요. 그분도 뭐 이렇게 해가 출애나 그걸 하니까 여기는 안 있고 가끔 한 번씩. 그날 밤 과일과 국수를 챙겨 김준자 사장이 향한 곳에 강두식이 있었을 확률이 높다고 본 경찰은 그의 소재지 주변을 집중 조사했고 그 결과 한 주유소 CCTV에서 중요한 장면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5월 18일 밤 10시 41분경 김준자 사장이 모는 무소 차량이 주유소 주변을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국수집부터 주유소까지는 대략 25분 거리. 김준자 사장은 퇴근 뒤 이곳으로 온 걸로 보입니다. 주유소를 지나면 나타나는 장소. 현재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지만은 당시에는 강두식이 트레일러를 세우던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20여 분 뒤인 새벽 1시 23분경 아까와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김준자 사장의 무소가 주유소 CCTV에 다시 한번 포착이 됩니다. 새벽 1시 47분 국수집에 나타난 무소. 거리와 소요 시간을 따져볼 때 강두식이 트레일러 주차장에서 무소 차량을 몰고 왔음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경찰은 화면 속 남자를 강두식이라 결론 내렸습니다. 일체 자기는 차도 CCTV가 자기가 아니다 하니까 그거는 완전 진술 부인을 하는 거죠. 저는 저기서 뭐 올라오는 상태였고 손님은 여기서 이제 5월 19일 새벽 2시경 택시에 올랐던 손님의 얼굴은 그가 모자를 깊이 눌러 쓴 탓에 흐릿하지만 그날 손님과 나눈 대화는 또렷하다는 택시기사. 트레일러 운수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고 요즘 택시는 어떠느냐 그런 일상적인 대화 몇 마디. 트레일러 운전을 한다는 그 손님을 내려준 위치는 바로
강도식의 트레일러 주차장입니다. 트레일러가 한 대인가 두 대는 대지 있을 거예요. 요쪽에 택시기사의 기억이 정확하다는 것은 트레일러 주차장 인근 주유소에 설치된 CCTV가 뒷받침해줬습니다. 중요한 목격자가 확보된 상황에서 경찰은 확실한 또 하나의 증거를 찾아냅니다. 차 트레일러 그 안에서 혈흔이 발견됐어요. 강도식의 트레일러 안에서 10점의 혈흔을 발견한 겁니다. 흐트러진 형태의 작은 혈흔들 중 하나에서 김춘자 사장의 DNA도 검출이 됐습니다. 또한 통신수사 결과 김춘자 사장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상대 역시 강도식임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강도식이 김춘자 사장을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에게 살인에 대한 죄값을 전혀 묻지 못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자동차 불법 사용만 했고 살인은 기소를 안 했습니다. 사체가 나오니까. 관계를 맺다가 뭐 코피가 났다. 그렇게 지가 또 이리 저리로 된 상황이고 수사를 받는 동안 팔에 사실 엄청 많았거든요. 팔에 목에. 시골에 풀베로 갔다가 하여튼 나 상실하고. 수많은 정황과 증거가 있었지만 시신을 찾지 못해 살인죄로 기소조차 못한 겁니다. 저희 엄마가 백팩을 항상 메고 다니셨거든요. 그 배낭도 근데 차에 안 남아 있었던 거죠. 네, 없어요. 가게도 없고. 네. 그날도 엄마가 챙겨갔던 검은색 배낭, 국수집의 당일 수입부터 보험 증서까지 김춘자 사장은 집에 도둑이 든 뒤로 중요한 서류들을 전부 검은 배낭에 담아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가 그 공장 내역서를 그래를 내가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도망을 갔더라고요. 실종되던 그해 3월부터 총 11번에 걸쳐 강도식에게 5천여만 원을 송금한 김춘자 사장. 여기다가 이제 건물을 지으신다고 하셨던 거. 이제 바로 이것부터 공사 시작하려고 했었지. 2층 공사를 하려고 했어. 생각해보니 공사를 앞두고 큰 돈을 마련하기 위해 엄마가 강도식에게 투자를 했던 것 같다고 아들은 추측합니다. 사람들에게 투자를 빌미로 사기를 쳐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강도식. 김춘자 사장이 11번에 걸쳐 5천여만 원을 송금한 이유를 그는 뭐라고 설명할지 궁금합니다. 돈은 돈대로 빌려줘갖고 다 못 받고 얼마나 많이 빌려주셨나요? 그때가 한 7,600만 원 될 겁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뿐이랍니다.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강도식. 그는 여전히 그날 김춘자 사장을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빚어진 사건들이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일련의 문제가 반드시 존재를 하는 이런 사건이고요. 김춘자 사장이 강도식에게 속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돈을 보냈다는 겁니다. 철구 때는 사관이 대판대했거든. 이것도 저 가게고. 그러니까 남들은 모르니까 믿는 거야. 입맛 때문에 다 거짓말이야, 그 사람. 자신의 트레일러를 이용한 고물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장담했다는 강도식. 정확히 얼마예요, 오늘? 3천만 원 돈. 뭐 며칠 있다 줄게, 일주일 있다 줄게, 며칠 있다 줄게 해가면 춤을 끌리겠지.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김춘자 사장은 돈만 잃은 게 아닙니다. 거기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아마도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그랬어야 될 만한 자기 사정이 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강도식의 오랜 지인에게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내 뼈를 샀더라고. 뭐 하는 거예요? 나도 사기였어. 너무 제일 큰 놈이. 한 4만 닦아요. 실종 사건이 발생한 그 시기 강도식은 거액의 도박 빚에 시달렸던 걸로 보입니다. 사업은 크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재산 없습니다. 돈 번여가 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할부금이 잔뜩 남은 자신의 트레일러를 내세워 투자를 종용하고 피해자에게 거액을 편취한 뒤 되갚지 않기 위해 상대를 제거하는 범행 수법. 5월 18일 밤 김춘자 사장을 만난 그는 이틀 뒤인 20일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만약에 시신을 유기했다면 그 전에 이루어졌을 텐데 그의 운송 스케줄은 꽉 차 있었습니다. 게다가 행적을 숨기는 게 당연할 텐데 오히려 수십 번의 통화 기록을 남겼습니다. 통화 기록은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시도였을 수도 있고요. 동시에 증거를 남기는 본인의 행적에 대한 흔적을 남기는 실수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통화 기록이 사실은 이 사람의 행적을 입증하는데 굉장히 중대한 단서가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 보인다. 2009년 5월 18일 오후 9시 57분 통화 버튼을 누르면서 강도식의 범행은 시작이 됐을 겁니다. 두 번째 통화 대상도 김춘자 사장, 오고 있는 걸 확인한 듯합니다. 5월 18일 밤
10시 41분경 강도식은 김춘자 사장과 만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로부터 14분 뒤 그는 세 번째 통화를 합니다. 이 14분 사이에 본인의 의도한 공격 행위가 이루어졌고 살인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죠. 범행 직후 동료에게 전화를 건 행동은 계획 범죄의 흔적이라고 전문가는 분석합니다. 아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첫 번째 난관에 봉착됐던 걸로 보입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그 시각 주차장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1시간 50여 분 뒤 그는 김춘자 사장의 차를 국수집 앞에 가져다 주려고 떠납니다. 5월달 같으면 새벽에 모욕을 하고 할 그런 정도의 기운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이야기가 새벽에 돌아서 모욕을 하더라. 최저기온이 섭씨 12도 정도였던 5월 19일 찬물로 씻기는 제법 쌀쌀한 날씨 속에서 강도식은 몸을 씻고 곧이어 자신의 트레일러를 말끔히 세차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범행의 종료 뜻하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럼 시신을 매장을 못했는데 다른 걸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도식이 김춘자 사장을 만나고 그녀의 차량을 가져다 두기 전 우리가 아직은 모르는 바로 이 1시간 50여 분의 시간 동안 은밀한 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은 강도식의 트레일러도 김춘자 사장의 무쏘도 주차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승용차로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건데. 승용차가 있었어요? 네, 회색깔. 그날 그곳엔 2대의 차량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강도식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던 승용차가 더 있었던 겁니다. 확인 결과 그날 새벽 그의 승용차가 운행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주유소 CCTV에 새벽 0시 16분경 주차장을 떠났다가 그로부터 51분 뒤 되돌아온 장면이 포착이 된 겁니다. 사건 자료를 검토하던 전문가는 강도식의 진술 하나를 주목합니다. 그가 그날 밤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고향 마을을 다녀왔다는 진술입니다. 이 말들 속에 진실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불러댔다고 한 표현인데 그 표현에서 사실은 범행에 대한 굉장히 소중한 정보를 얻을 때가 있는데 본인이 그냥 다 얘기하네요. 강도에 갔다 왔네. 트레일러 주차장에서 그의 고향집까지는 약 10km. 10분 정도만을 머물러야 51분 안에 트레일러 주차장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완벽하고 철저한 계획성이죠. 또 하나의 가능성은 공범의 존재인 거죠. 범행 자체는 혼자 하고 매장에는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범행의 특성상 조력자가 있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시간이 없던 그로서는 고려해봤음직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거의 문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 거래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걸 갖다가 전혀 할 줄은 모르니까. 그를 모르는 강도식을 대신해 은행 업무를 해온 이는 그의 동거녀라고 합니다. 실종된 김춘자 사장은 동거녀 통장으로 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문맹이잖아요. 그러면 입금하거나 출금하거나 이런 때 당연히 이제 이 여자분이 했을 텐데 그러면 이 김춘자 씨가 계속적으로 지금 송금을 몇 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취재 도중 알게 된 흥미로운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수상한 땅에 관한 얘기입니다. 물을 공급받기 힘든 위치에 축사를 짓고 소를 키우기 시작했다는 강도식의 형. 매립 당시 심었다던 묘목은 어느새 껑충 자라 있습니다. 나무 심어져 있는 저 매립지에서 선생님이 일하신 적은 없으신 거예요? 없어요. 이거 내가 뭐하라고 일하는데. 거기서도 뭐 소 돼지를 길렀다고 없어요. 다른 분들이 그러셔서. 누가 그래서 내가 사람한테 말 말해. 땅에 대해 묻자 화를 내곤 서둘러 자리를 피해버리는 강도식의 형. 6년 전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그 사이 출소를 했던 강도식은 잠시 묻어뒀던 비밀을 좀 더 깊이 숨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조력자를 발견해내는 수사 과정에서 이 범인의 용의자의 범행 사실을 가려낼 수 있을 가능성도 보이기 때문에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하지 말고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